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풍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산이랑 구리 가격과 함께 엮여주면서 주가가 상승한 종목이죠. 현재 트럼프 테마가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 테마도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방산주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세가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 트럼프에 대한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모멘텀을 받았다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특히 24년 하반기 같은 경우 구리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풍산 역시 관련된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특히 방산주랑도 풍산은 엮이죠.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 24년 하반기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트럼프와 엮이면서 수혜는 어떻게 작용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풍산의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5월달까지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단기 과매수 구간에 도달을 했죠. 제가 풍산 같은 경우에는 24년에 저희 채널 영상을 통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수혜주로 풍산이 떠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후로 지금까지 가격적인 부분에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유효하게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5월달에 단기 과매수 구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현재 다시금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환율적인 측면도 상승하고 있고 구리 가격도 재차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풍산도 그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을 받아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재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23년과 비교했을 때 24년, 25년 매출가, 영업이익 모두 증가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산 같은 경우 저PBR 종목으로도 속하죠. 이렇게 하반기 밸류 프로그램이 좀 불개된다라고 하면 풍산도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달 기준으로 25년이죠. 25년 기준으로 BPS 전망치를 봤을 때 85,000원을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상승을 한 시점에서도 불구하고 주당순 자산 가치가 더욱더 높은 구간에 속해 있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수급적인 측면도 봐야겠죠. 금일 외인과 기관, 투신, 연기금의 매집세가 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근 한 달 동안의 외인의 매도 물량 그리고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7월 달부터 동향을 좀 추적을 해보면 상호펀드의 매집세가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죠. 7월 달부터. 자, 그리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매집세가 붙고 있습니다. 투신, 기관도 매집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인만 좀 강한 매집의 전환세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풍산 역시 2차적인 어떤 사이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풍산이 연내 구리 가격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되면서 목표가를 상향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가 풍산으로 뽑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방선과 엮이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싶은 거는 진짜 총에 맞을 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쇼맨십을 좀 표현을 해줬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트럼프 입지가 더욱더 강해진 상태다. 트럼프 당선에 대한 부분이 가셔야된다고 하면 재건 테마 그리고 방산주가 들썩일 수 있죠. 현재 글로벌적인 스탠스를 보더라도 국방 예산안이 다 GDP 비교했을 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 전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는 증가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환율 자체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죠. 사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환율이 사실 떨어질 확률이 존재하지만 쉽게 떨어질 수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일각에서는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를 하죠. 그리고 미증시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환율 자체가 강세된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요 통화국의 약세의 모습입니다. 환율 자체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수출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죠. 때문에 포탄 관련된 탄약 관련된 풍산도 수출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주로 떠오르는 확률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면 CPI 지표가 하락하고 그리고 PPI 지표, 근원 PPI도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고용 지표도 냉각된 모습, 전반적으로 물가가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실제로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통화 완화 정책을 할 필요가 있죠. 통화 완화 정책을 밀어붙일 상황이
생길 수 있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연준의 스탠스와 맞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쨌든 관련된 수혜주로 구리 가격도 상승할 수 있겠죠. 원자재가 유동성이 원자재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5불 정도 가격대까지 형성이 되면 풍산 역시 다시금 강한 상승에 대한 흐름세 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지표를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중국의 무역 수지 잘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소매 판매도 좋은 흐름세가 나타날 확률이 있다. 또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그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면 확장 국면에 도달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구리 가격이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할 확률이 있다. 구리 테마와 그리고 트럼프 관련된 모멘텀을 받으면서 방산 관련된 수혜주까지 엮이면 풍사는 강한 모멘텀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살펴보게 되면 현재 구간을 봤을 때 5일선 위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사실 풍산 같은 경우 하락을 하다가 6월 달쯤에 21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사실은 5일선 구간과 11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5월 13일 날 기록했던 고점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5일선과 11선 구간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6월달 기록했던 21선 구간에서는 재차 지지를 받아주고 상승을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상승하기 위한 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 방산 관련된 모멘텀인데 이 방산 모멘텀은 트럼프로부터 파생이 된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구리 가격이다. 구리 가격은 크게 두 가지. 중국의 지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구리 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 수요 관점에서 특히 유동성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데 페드가 연준이죠. 연준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현재 기조 자체가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원자재 시장에도 돈이 들어올 확률이 높게 되겠죠. 유동성이 들어오니까 구리 가격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풍산의 가격 역시 증가될 모습을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